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라면 이건 먹여도 될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은 음식이 강아지에게는 단 한 입만으로도 중독이나 심한 경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보호자가 꼭 지켜야 할 원칙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초콜릿은 우리에게 달콤한 간식이지만 강아지에겐 정말 위험한 독이에요. 초콜릿 속에는 중추신경계를 각성시키는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강아지의 몸은 이 성분을 분해하거나 배출하는 속도가 사람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작은 양만 먹어도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안해하고 심하면 경련이나 호흡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다크초콜릿은 농도가 훨씬 높아서 소형견은 한두 조각만 먹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조금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사례 중 상당수가 한 번 실수로 줬다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우리가 커피를 밤늦게 마시면 잠을 못 이루듯 강아지에게 초콜릿은 몸 전체를 괴롭히는 강한 자극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아지가 달라고 애교를 부리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단호하게 지켜주세요. 포도는 사람에게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강아지에게는 단 한 알도 위험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아직 정확한 독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의학 연구에서는 소량의 포도나 건포도만 먹어도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구토, 무기력, 식욕부진으로 시작해서 심하면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많은 보호자들이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아이가 먹고 바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신장 손상은 며칠 뒤에 천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포도를 주는 건 아이의 신장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간식으로 건포도를 포함한 빵이나 쿠키도 조심해 주세요.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포도는 반드시 멀리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지만 강아지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 재료들에는 강아지의 적혈구를 파괴해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황 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조금 먹는다고 설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아주 소량이라도 위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증상이 더 심각해집니다. 양파나 마늘을 섭취한 후 중독 증상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보통 1일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 후에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섭취 여부를 알게 되면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강아지 중엔 양념이 된 음식을 얻어먹고 며칠 뒤 심하게 무기력해져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피곤하고 어지러운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강아지가 겪는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 힘든 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더 안타깝죠. 국물 요리나 양념된 고기를 나눠주는 습관이 가장 흔한 실수인데 강아지에게는 그저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으로 챙긴 한 입이 오히려 아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사람에게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강아지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아보카도 나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 물질인 페르신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인데요. 잎, 껍질, 씨앗, 그리고 줄기에 주로 들어있어요. 강아지가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구토, 설사 같은 소화장애는 물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씨앗 껍질은 질식이나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어 더 위험해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들어간 작은 아보카도 조각을 조금은 괜찮겠지 라며 주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타민과 좋은 지방이 많은 아보카도가 강아지에게는 독이 된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마치 우리에겐 커피가 하루를 깨워주는 힘이 되지만 아이들에겐 위험한 카페인이 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주는 음식이 오히려 아이의 건강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쉽게 손이 가지 않을 거예요. 강아지에게 필요한 영양은 이미 균형 잡힌 사료와 전문 간식에 충분히 들어있으니 아보카도는 우리만 먹는 걸로 두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체리 역시 강아지에게 주면 안 되는 과일이에요. 체리 과육 자체는 큰 독성이 없지만 문제는 아보카도 나무와 같이 씨와 줄기, 잎에 들어있는 방어 물질인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평소에는 독성이 없다가 소화 과정에서 효소와 만나면 청산가리라는 맹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합물이에요. 강아지가 이를 씹어 삼키면 호흡곤란, 침 흘림, 극심한 불안, 심하면 쇼크와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작은 몸집의 강아지는
씨앗 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씨만 잘 빼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씨를 완벽히 제거하기 어렵고 작은 조각만 남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체리는 달콤한 향 때문에 강아지가 한번 맛을 들이면 몰래 주워 먹을 위험도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알약을 사탕으로 착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려다 오히려 응급실에 달려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차라리 강아지 전용 간식 과일을 주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보호자 곁에서 체리를 탐내는 아이의 눈빛이 안쓰럽더라도 건강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견과류도 강아지에게는 대표적인 금지 음식 중 하나예요. 특히 마카다미아와 호두는 소량만 먹어도 신경계와 근육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어떤 성분이 독성을 일으키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마카다미아를 먹은 강아지에게서 12시간 내에 구토, 무기력, 다리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되었어요. 그리고 호두는 수분 함량이 높아 쉽게 곰팡이가 필 수 있는데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인 마이코톡신이 강아지에게 떨림, 발작, 근육경련, 구토 등 심각한 신경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고소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조금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강아지의 몸은 이런 지방과 단백질을 안전하게 소화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견과류를 건강 간식으로 챙겨 먹는 건 맞지만 강아지에게는 오히려 과부하가 되는 셈이죠. 마치 우리가 비타민을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껍질이 딱딱해서 이빨이나 잇몸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목에 걸릴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소파 밑에서 발견한 호두 조각을 몰래 삼키고 응급실에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마카다미아와 호두뿐만 아니라 모든 견과류를 강아지가 먹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알코올은 강아지에게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물질이에요. 맥주 한 모금, 와인 한 숟갈도 강아지 몸에는 심각한 독으로 작용합니다. 강아지의 간은 사람처럼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들어가도 구토, 무기력, 호흡 억제, 저체온증 같은 증상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의식불명이나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체구의 강아지에게는 술잔에 묻은 알코올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요. 여름에 맥주잔을 식탁에 두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호기심 많은 아이가 냄새를 맡다가 핥아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흔히 일어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술병을 장난감처럼 여기고 입에 대는 것과 똑같은 위험한 상황인 거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면 술자리에 강아지와 함께하기보다 전용 간식이나 물을 곁에 두는 게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결국 강아지에게 가장 큰 행복은 보호자 곁에서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니까요. 자일리톨은 나무나 식물에서 얻는 천연 감미료인데요. 무설탕 껌이나 다이어트용 간식, 빵, 심지어 일부 땅콩버터에도 들어있습니다. 강아지가 자일리톨을 먹으면 몸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포가 에너지를 얻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갑자기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급성 저혈당이 생기고 심한 경우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증상은 보통 섭취 후 10분에서 30분 내에 나타나는데 갑작스러운 무기력, 떨림, 구토, 쓰러짐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호자분들이 이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설탕이 안 들어간 껌이니까 더 건강하겠지 하고 방치하거나 아이가 집안 어딘가에 떨어진 껌을 주워 먹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먹었던 것이 사실은 내 몸에 맞지 않아 큰 병을 불러오는 상황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포장지 뒷면에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자일리톨이 들어간 제품은 반드시 강아지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해 주세요. 작은 부주의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만큼 확실한 보호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아지에게 뼈를 주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생뼈나 익힌뼈는 강아지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익힌뼈는 잘게 갈라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생기는데 이것이 목이나 식도, 위, 장을 찔러 상처를 내거나 심하면 장에 천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칼슘 보충에 좋겠지 생각하고 주지만 사실은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생뼈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날뼈에는 사람과 동물의 소화기관에 주로 서식하는 살모넬라 세균이 있을 수 있어서 강아지가 감염되면 설사, 구토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죠.
게다가 단단한 뼈를 씹다 보면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병원 응급실에서 뼈 때문에 온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칼슘 보충은 따로 영양제나 사료로 충분히 가능하니 뼈는 주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뼈 간식을 주고 싶다면 수의사에게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을 추천받는 것이 좋아요. 결국 뼈는 건강을 위한 보약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짭짤한 국물이나 간이 센 반찬, 감자칩 같은 과자는 보호자에겐 익숙한 음식이지만 강아지에게는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몸은 사람보다 훨씬 작은 데다가 소금을 배출하는 능력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한 숟갈의 국물이 강아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구토, 설사, 탈수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경련이나 신부전,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사료에 간이 안 돼 있으니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오해하시지만 사실 좋은 사료에는 이미 강아지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추가로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먹이면 해롭기만 합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소금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먹는 음식을 나누는 대신 저염 간식이나 수의사가 권장하는 간식으로 안전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결국 강아지를 위한 최고의 조미료는 소금이 아니라 보호자의 마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잘못 알려진 오해들, 그리고 보호자가 지켜야 할 원칙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초콜릿 한 조각, 포도 한 알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 음식은 절대 금지, 사료와 안전한 간식만 급여하기,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강아지의 건강과 수명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생활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